가장 핫한 뉴스와 쟁점을 대놓고 토론해보는 이슈펀치 다짜고짜 매주 목요일 3부와 4부에 걸쳐 두 분의 입담 대결이 펼쳐집니다. 네, 입담 대결을 펼쳐주실 두 분의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혁신의 아이콘이죠.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지낸 강득구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득구입니다. 네, 이어서 소개합니다. 감각적이고 날카로운 입담의 소유자죠. 경기도 행정 2부지사를 지낸 김동근 성균관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인사를 나눠주셨는데요. 두 분이 지난주 목요일날 토론한 이후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두 분의 어떤 그런 입담 대결을 듣고 오늘을 굉장히 기다리셨어요. 문자도 많이 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질 오늘도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주 많이 뜨겁게 이어질 텐데요. 자, 두 분 첫 번째 주제를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두 분 보셨나요? 네. 네, 80분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오늘 뭐 검색어에도 많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잡힙니다. 왜냐하면 사실 형식이 타운홀 미팅 방식이다. 뭐, 그리고 오프닝에서 저희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조금 지금까지와는 좀 더 다른, 이제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졌다라는 어떤 평가가 이어지고요. 또는 뭐, 이게 뭐, 그래봤자 쇼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먼저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강득구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그전 정권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이랑은 달랐다. 첫째 형식 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미리 기자를 지목하고 그리고 질문 꼭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운홀 미팅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사회도 보고 그리고 이 질문 꼭지를 미리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기자를 미리 선정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르다 이런 뭐 생각을 하고요. 내용 면에서도 현안을 다 깨트리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네. 기자회견 보면 한반도 평화 이슈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신재문 김태우 씨에 대한 뭐 입장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참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 몇 개월 동안 이 야당 공세가 계속 있었지만 경제에 포함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저는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형식과 내용 모두 의미가 있었다라고 강득구 본부장님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동근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사전 각본에 의하지 않고 현장에서 대응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을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어쩌면 그건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새해 벽두에 대통령께서 국정에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정책을 어떤 소신을 갖고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솔직담백하게 표현하시고자 하신다면 저는 사전의 시나리오가 아닌 즉석에서 어느 형태의 질문이든지에 대해서 평소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면에서 보면 저는 실망했을 국민들도 꽤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내용에 있어서 한 가지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둔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생활에 어렵고 경제생활에 어려운데 경제생활이 주요 이슈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게끔 신년사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보게 되면 국민들이 기대를 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큰 기조를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기조를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현재 지금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기조로는 우리 어려움,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 성장력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소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아쉬운 점과 또 평가될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김동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좀. 네, 추가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그럼 강덕호 우리 본부장님. 김동국 교수님이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진작 그랬어야죠. 그렇지만 박근혜 이명박 조건 때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경제 기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대기업 중심으로, 재벌 중심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와 불평등 심한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제 철학에 입각한 경제 정책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부분적인 보완을 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올해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기업 중심, 재벌 중심 그리고 예를 들면 양극화를 조정하는 이 경제가 이 서민 중심 경제가 아니고 열심히 사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가 아니고 소수를 위한 그야말로 이 MB식 박근혜식 경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께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강덕구 본부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선 형식의 문제, 기자회견의 형식의 문제, 또 하나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형식의 문제에 있어서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비교를 해서 이 부분이 잘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건 너무 과거 회귀적인 관점입니다. 과거보다 잘했다? 이거 자랑할 일 아닙니다.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볼 때 그만큼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더 어떻게 나가겠느냐라고 하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발전되는 것이지 과거에 누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잘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벤치마킹에 가는데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 본론의 내용에 있어서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를 계속 이 부분은 저는 너무 지엽적으로 그리고 너무 한쪽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것이 대기업 재벌 중심으로 가자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죠.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그래서 경제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지내갈 때 우리 경제가 미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생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양극화 문제 말은 서민들에게 양극화 해소하고 국민들이 골고루 살다고 하지만 실제 경제적인 지표는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어떻게 마치 현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대기업과 재벌 중심으로 간다는 것으로 등식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이 부분이야말로 굉장히 큰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놓고 두 분의 어떤 총평을 듣는 과정에서 반론과 재반론이 이어졌는데요. 자, 우리가 질문도 사실은 어떤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두 분이 합의해 주신다면 경제 문제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가 정한 키워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살짝 최근에는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50선을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난 연말에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다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간의 국정 지지도의 하락, 주된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이번에는 김 교수님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정부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희망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 현실은 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에서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 느끼는 것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 분노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겠다라고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젊은이들한테도 우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도전할 기회가 너무 줄어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국가 경제정책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근 30%에 가까운 최저임금을 증가시켜 놨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그것을 쉽사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 저는 의문을 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크게 봐서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차지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6천억 불 이상의 수출을 자랑하셨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수출 경제의 의존 비중도가 높은 나라 그리 많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좋은 제품을 값싸게 만드는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급속하게 올라가죠. 탈원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비용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 결국은 요소 비용이 혁신으로서 대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혁신으로서 대체되기에는 요소 비용이 너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현실적인 경제정책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결국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것이 국정 지지율과 저는 아주 밀접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셨고요. 국정 지지도의 주된 하락 원인이 경제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강덕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 지지도가 2018년도 1월 달에 71%에서 시작을 해갖고 12월 달에는 45%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은 무겁게 정부 여당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은 우리 김동근 교수께서 얘기하신 대로 첫 번째가 경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첫 번째가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팩트로 나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도 고용지표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모든 거를 우리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부터 우리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는 경제에 집중 행보를 했고 그리고 어저께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첫 얘기가 기업 대표들을 만나서 우리 이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들어라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 이제 경제 문제에 집중을 하면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게 그야말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니까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면 저는 좀 희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희망을 국민들이 체감하는 희망을 만들지 못하면 저는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어려워지겠죠. 그렇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김동근 교수께서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얘기를 했는데 물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저임금 구조를 네. 바탕으로 한 그 수출이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최저임금 얘기도 나온 겁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이슈와 쟁점을 대놓고 토론해보는 이슈펀치 다짜고짜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슈펀치 다짜고짜 3부에 이어서 4부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금 토론 주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죠.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에서는 두 분께 경제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국정 지지도와 경제 문제의 함수관계를 여쭤봤습니다. 자, 국정 지지도와 관련해서 두 분께 다시 드릴 질문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어떤 전망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해주셨는데요. 두 분께 질문합니다.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이루어지면
국정 지지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골든 크로스가 될 수 있느냐, 긍정이 부정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느냐를 놓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 먼저 강덕구 본부장님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동안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뭐 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 관련해서 못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저는 경제가 제일 크다. 뭐 동의하죠. 두 번째 문제는 그 보수 언론이랑 이 야당에서 경제 실패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무능한 정부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하다 보니 하면서 프레임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저는 아까 대통령 국정 오늘 신년 기자회견 얘기했지만 이런 일관된 나름대로 원칙 갖고 가겠다. 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당장은 힘들어도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맞는 거다. 이런 소신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 자, 김동훈 교수님 받아주시죠. 예, 아마 우리 국민 중에서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를 기대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답방을 한다면 저는 지지율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북미 정상회담이나 답방 그 자체가 사전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전제 조건을 해결해 가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국민 중에 많은 국민들이 평화 그 자체, 평화로 가는 길은 동의를 하지만 그동안 북한의 김한술의 많은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너무 빠르게 국민들하고 같이 보조를 마치고 가지 못하는 부분은 없도록 하는 부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덕구 본부장님께서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 프레임에 갇혀서 비판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국정 지지도에 반대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중에 많은 국민들이 현재 언론이 정부 여당에 더 우호적인 그런 여건이지 야당에 더 우호적인 여건이라고 믿는 국민들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